지금 이 순간에도 일본 대기업의 총수들은 한국으로 비행기를 타고 날아가고 있습니다. 일주일 후면 일본 TV 산업이 망하기 직전이거든요. 지금 피땀 흘려 일본이 TV를 팔면 한국은 누워서 돈을 샌다고 합니다. 일본 전체 기업 중에서 그 어느 곳도 독자적으로 OLED를 만들 수 있는 회사가 없기 때문이죠. IMF 시절 한국을 개무시하던 일본은 이제 한국이 노라고 외치면 일본 TV 산업이 멈춰버리게 됩니다. 한국을 무시하던 일본에게 완벽한 복수를 한 사연은 무엇일까요? 영상을 보기 전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면 영상을 제작하는 데 있어 큰 힘이 됩니다. 저는 일본 도쿄에서 15년째 디스플레이 개발 엔지니어로 일하고 있는 사토 미사키라고 합니다. 올해 35살이고요. 니폰 디스플레이라는 회사에서 OLED 기술 개발팀장을 맡고 있었죠. 그날은 평범한 월요일 아침이었습니다. 커피를 마시며 이메일을 확인하는데 갑자기 눈이 휘둥그레졌어요. 한국에 있는 KD전자에서 온 메일이었거든요. 제목부터 심상치 않았습니다. 공급 계약 중단 통보라고 적혀 있더군요. 내용을 읽어보니 더 충격적이었습니다. 우리 회사의 핵심 부품을 공급해오던 계약을 7일 후부터 중단한다는 거예요. 이유는 간단했습니다. 우리 회사의 기술 수준이 기대에 못 미친다는 것이었죠. 잠깐만요. 우리가 누군데요? 일본 디스플레이 업계의 자존심이라고 불리던 니폰 디스플레이 아닙니까? 제가 15년 동안 밤낮으로 연구해온 기술들이 하루아침에 쓸모없다는 말인가 싶더라고요. 그런데 이게 끝이 아니었습니다. 10분 후에 또 다른 메일이 왔어요. 이번엔 SS 디스플레이라는 한국 회사였습니다. 역시 같은 내용이었죠. 협력 거절이라는 짧고 굵은 통보였어요. 사무실이 갑자기 술렁거리기 시작했습니다. 다른 팀원들도 비슷한 메일을 받았던 거예요. 부장님이 급하게 회의실로 불러 모았습니다. 얼굴이 새하얗더군요. 회의실에 앉아서 들은 이야기는 더욱 충격적이었습니다. 우리 회사의 OLED 수율이 고작 23%라는 거예요. 반면에 한국 회사들은 94%를 찍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이게 말이 됩니까? 부장님이 벽에 붙인 그래프를 보는 순간 정말 멘붕이 왔어요. 숫자로 확인하니까 더 참담했거든요. 우리가 100개 만들면 23개밖에 제대로 안 나온다는 뜻이잖아요. 한국은 100개 중에 94개가 완벽하게 나온다고 하니까요. 그때 부장님이 한 말이 지금도 생생합니다. 7일 안에 대안을 찾지 못하면 우리 생산 라인이 전면 중단될 수밖에 없다고 하시더라고요. 직원들 얼굴이 하얗게 질렸어요. 저도 그때까지는 솔직히 한국 기업들을 우습게 봤거든요. 일본 기술력이면 충분히 따라잡을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현실은 정반대였어요. 우리가 뒤처진 게 아니라 아예 게임이 안 되는 수준이었던 거죠. 집에 돌아가는 길에 계속 생각해봤습니다. 도대체 언제부터 이렇게 된 건가 싶어서요. 15년 전 신입사원 때가 생각났어요. 그때 한국에서 온 연구원이 했던 말이 떠오르더라고요. 특허 관리를 소홀히 하면 나중에 큰일 난다고 경고했었거든요. 그때 저는 뭐라고 했는지 아세요? 일본 기술을 누가 따라잡겠냐고 비웃었어요. 참 부끄럽습니다. 그 한국 연구원 이름이 김민준이었는데 지금 생각해보니 정말 예언 같은 말이었어요. 그날 밤 가족들한테 이야기했더니 다들 믿지 못하겠다는 반응이었어요. 특히 아버지께서 그러시더라고요. 일본이 언제부터 한국한테 밀렸냐고 말이에요. 저도 대답할 말이 없었습니다. 그 충격적인 통보를 받고 나서 계속 10년 전 일이 생각나더라고요. 제가 신입사원이었을 때 이야기입니다. 회사에서 한국과 기술 교류회를 한 적이 있었어요. 그때 처음 만난 한국 연구원이 바로 그 김민준이라는 사람이었죠. 나이도 저랑 비슷했고 되게 성실해 보이는 인상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김민준이 저한테 이상한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일본이 특허 관리를 소홀히 하고 있다면서 10년 후에는 정말 후회할 거라고 경고했어요. 솔직히 그때는 뭔 소리인가 싶었거든요.
저는 정말 오만했습니다. 한국 기술이 일본을 따라잡을 수 있겠냐고 비웃었어요. 우리 선배들도 다들 그랬거든요. 한국은 아직 한참 멀었다면서 콧방귀를 뀌더라고요. 김민준이 그때 한 말이 지금도 기억납니다. KD전자에서 외국 특허를 엄청나게 사들이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특히 OLED 관련 특허만 2,800건도 넘게 확보했다면서요. 미국 코닥이라는 회사가 망할 때 그 특허들을 싹 다 사갔다는 거예요. 그때 제가 뭐라고 대답했는지 아세요? 특허 같은 건 돈으로 사는 거 아니냐고 했어요. 진짜 기술력은 우리가 더 앞선다고 큰 소리쳤거든요. 지금 생각해보니 정말 부끄럽습니다. 교류회가 끝나고 나서 동기들이랑 술집에서 이야기했는데 모두 한국을 우습게 봤어요. 아직 몇 년은 더 걸릴 거라고 했죠. 한국이 언제 우리를 따라잡겠냐면서 말이에요. 그때 분위기가 그랬거든요. 더 충격적인 건 우리 일본 회사 중에 아이데미츠라는 화학회사가 있었는데 얘네가 한국 편을 든 거예요. KD전자랑 손잡고 OLED 소재를 공급하기 시작한 거죠. 우리 업계에서는 완전히 배신자 취급했어요. 회사 사람들이 아이데미츠 욕을 엄청나게 했거든요. 일본 기업이 어떻게 한국 편을 드냐고 말이에요. 민족의 배신자라고까지 했으니까요. 지금 보니까 그게 생존 전략이었던 건데 그때는 몰랐죠. 그런데 지금 와서 보니까 김민준의 예언이 정확히 맞아떨어진 거예요. 정말 딱 10년 만에 우리가 완전히 뒤처지게 됐거든요. 그때 그가 말했던 특허가 이렇게 무서운 무기가 될 줄 몰랐습니다. KD전자가 지금 가지고 있는 OLED 특허만 해도 2,800건이 넘어요. 우리가 아무리 기술을 개발해도 그들 특허를 피해갈 방법이 없는 거죠. 로열티를 내든지 아니면 아예 포기하든지 둘 중 하나예요. 더 충격적인 건 우리 회사가 개발한 기술조차도 KD전자 특허에 걸린다는 거였어요. 15년 동안 밤낮 없이 연구한 제 기술이 사실상 쓸모없게 된 거죠. 정말 허탈했습니다. 회사 법무팀에서 분석해보니까 우리가 할 수 있는 선택지가 거의 없더라고요. 특허 우회 기술을 개발하려면 최소 5년은 걸릴 것 같다고 하더라고요. 그것도 성공한다는 보장이 전혀 없고요. 그때서야 깨달았습니다. 김민준이 왜 그렇게 경고했는지 말이에요. 기술력만으로는 안 되는 거였어요. 특허라는 게 정말 보이지 않는 사슬 같은 거더라고요. 한번 묶이면 절대 빠져나올 수 없는 그런 거였습니다. 밤늦게 연구실에 혼자 앉아서 그 예언 같던 말을 계속 떠올렸어요. 내가 그때 좀 더 겸손했더라면 어땠을까 싶더라고요. 그런데 후회해봤자 이미 늦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회사에 출근하자마자 급작스러운 소식을 들었습니다. 우리 임원진들이 한국으로 출장을 간다는 거예요. 그것도 당장 오늘 비행기를 타고 말입니다. 상황이 정말 급박했거든요. 부장님이 저를 불러서 같이 가자고 하더라고요. 기술 담당자가 필요하다면서요. 인천공항에서 파주에 있는 KD전자 본사까지 가는 동안 차 안 분위기가 정말 무거웠어요. 평소에 말 많던 상무님도 한마디도 안 하시더라고요. KD전자 본사에 도착해서 더 충격을 받았습니다. 우리가 15분 면담 시간을 받았다는 거예요. 고작 15분이요. 우리가 누구인데 15분밖에 시간을 안 준다는 말입니까? 정말 기가 막혔어요. 로비에서 기다리는 동안 정말 초라했습니다. 일본 대기업 임원들이 한국 회사 로비에서 쭈뼛쭈뼛 기다리고 있으니까요. 다른 일본 기업 사람들도 와 있더라고요. 모두 비슷한 처지였던 거죠. 드디어 면담실에 들어갔는데 KD전자 담당자가 조건을 말하더군요. 부품 가격을 70% 올려달라는 거예요. 그것도 모자라서 계약 기간을 3년에서 1년으로 단축하고 우리가 독자적으로 기술 개발하는 것도 중단하라고 하더라고요. 상무님 얼굴이 빨갛게 달아올랐어요. 이건 협상이 아니라 일방적인 통보라고 화를 내시더라고요. 그런데 KD전자 담당자는 너무 차분하더라고요. 싫으면 안 해도 된다는 식이었어요. 그때 정말 절망적이었습니다.
우리한테는 선택권이 없었거든요. 다른 회사도 마찬가지였어요. SS 디스플레이도 똑같은 조건을 제시했으니까요. 한국 디스플레이 회사들이 완전히 시장을 장악한 상황이었죠. 면담이 끝나고 나서 복도에서 우연히 김민준을 만났어요. 10년 만에 보는 거였죠. 김민준이 저를 보더니 씁쓸한 미소를 지으면서 그러더라고요. 미사키 씨 그때 제 말 기억하시냐고 말이에요. 정말 창피했습니다. 10년 전에 그를 비웃었던 제가 이렇게 굴욕적인 상황에서 다시 만나게 될 줄 누가 알았겠어요. 김민주는 그래도 예의 바르게 인사해 주더라고요. 호텔에 돌아와서 상무님이 한국 소주를 시켜서 마시더라고요. 그러면서 하신 말씀이 지금도 잊을 수가 없어요. 자존심이 밥 먹여주냐고 하시더라고요. 직원들 월급을 생각하면 어쩔 수 없다면서요. 그날 밤 가족한테 전화했는데 목소리가 떨렸어요. 아빠가 15년간 한 일이 이렇게 무너질 줄 몰랐다고 했더니 아내가 괜찮다고 위로해 주더라고요. 그런데 정말 괜찮을까 싶었어요. 다음 날 아침 일본으로 돌아가는 비행기에서 신문을 봤는데 더 충격적인 기사가 있더라고요. 일본 디스플레이 기업들이 한국에 줄줄이 굴복했다는 내용이었어요. 정말 부끄러웠습니다. 며칠 후에 더 큰 시련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라스베가스에서 열리는 국제전자박람회에 참가하게 된 거예요. 매년 가는 행사였지만 이번엔 정말 가기 싫었습니다. 하지만 회사 대표로 가야 했죠. 박람회장에 도착해서 보니까 상황이 완전히 바뀌어 있더라고요. KD전자와 SS디스플레이가 메인 부스를 차지하고 있었어요. 엄청나게 크고 화려했습니다. 반면에 우리 니폰 디스플레이는 구석진 곳에 작은 부스를 차렸더라고요. 부스 크기만 봐도 위상이 확연히 드러났어요. 한국 회사들은 몇백 평은 되어 보이는데 우리는 고작 20평 남짓이었거든요. 정말 초라했습니다. 더 충격적인 건 관람객들의 반응이었어요. 한국 부스에는 사람들이 줄을 서서 기다리고 있는데 우리 부스는 한산했거든요. 가끔 와도 그냥 지나쳐 가더라고요. 정말 자존심이 상했습니다. 그런데 더 당황스러운 일이 생겼어요. 우리와 같은 일본 회사인 소니가 KD전자 부스에서 발표를 한다는 거예요. 전략적 파트너십을 맺는다고 하더라고요. 사실상 의존 관계를 공식적으로 인정한 거죠. 소니 임원이 기자들 앞에서 하는 말을 들으니까 정말 기가 막혔어요. KD전자의 뛰어난 기술력에 감탄한다면서 앞으로 협력을 강화하겠다고 하더라고요. 완전히 굴복 선언이었습니다.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정말 당황스러운 질문을 받았습니다. 한 기자가 그러더라고요. 니폰 디스플레이만의 차별점이 뭐냐고 물어보는 거예요. 저는 대답을 못했어요. 정말 할 말이 없었거든요. 그때 옆에서 듣고 있던 다른 기자가 더 직격탄을 날렸어요. 그럼 한국 회사랑 뭐가 다르냐고 묻더라고요. 정말 얼굴이 화끈거렸습니다. 15년 경력의 엔지니어가 이런 질문에 대답을 못한다니요. 저녁에 일본 기업들끼리 모임이 있었는데 분위기가 정말 우울했어요. 다들 한국 회사들한테 밀렸다는 얘기만 하더라고요. 파나소닉이나 히타치 사람들도 비슷한 처지였거든요. 한 선배가 그러더라고요. 이제 우리가 을이 됐다면서요. 한국이 갑이고 일본이 을이 된 세상이라고 말이에요. 정말 씁쓸했습니다. 박람회 마지막 날 시상식이 있었는데 우리는 아무 상도 받지 못했어요. 한국 회사들은 혁신상이니 기술상이니 상을 쓸어 담더라고요. 정말 초라했습니다. 시상식 끝나고 호텔바에서 혼자 술을 마시고 있는데 대학 동기가 다가오더라고요. 동정 어린 시선으로 괜찮냐고 묻더라고요. 그 순간 정말 자존심이 상했어요. 소셜미디어에는 이미 일본 디스플레이 기업들의 몰락이라는 기사들이 올라와 있었어요. 댓글들을 보니까 더 참담했습니다. 일본 기술이 이제 끝났다는 말들 뿐이더라고요. 박람회에서 돌아온 지 일주일 만에 정말 운명적인 순간이 찾아왔습니다. 회사 이사회실에서 최종 결정을 내려야 하는 날이었어요.
KD전자가 제시한 조건들을 받아들일지 말지를 정해야 했죠. 이사회실 테이블 위에는 두꺼운 계약서가 놓여 있었어요. 그 계약서를 보는 순간 정말 복잡한 심정이었습니다. 우리가 개발한 OLED 관련 특허 1200개를 모두 넘겨줘야 했거든요. 그것도 앞으로 5년간은 독자적인 기술 개발을 하지 않겠다는 조건까지 들어 있었어요. 사장님이 펜을 들고 계시는데 손이 떨리더라고요. 15년간 회사를 이끌어 오신 분이 이런 굴욕적인 문서에 서명을 해야 하는 상황이니까요. 저도 기술 담당자로서 정말 마음이 아팠습니다. 서명하기 직전에 사장님이 저를 보시면서 그러시더라고요. 미사키 씨, 이게 맞는 선택인 것 같냐고 물어보시는 거예요. 저는 솔직하게 대답했습니다. 지금 상황에서는 어쩔 수 없는 것 같다고 말이에요. 드디어 사장님이 서명을 하셨어요. 그 순간 정말 조용했습니다. 펜 끝이 종이를 긁는 소리만 들렸어요. 15년간의 연구 성과가 한 장의 문서로 남에게 넘어가는 순간이었죠. 서명이 끝나자마자 언론에 발표됐습니다. 니폰 디스플레이가 KD전자와 전면 협력한다는 내용이었어요. 사실상 항복 선언이나 다름없었죠. 뉴스를 보는 제 마음은 정말 착잡했습니다. 그런데 예상치 못한 일이 벌어졌어요. 발표 직후에 우리 회사 주가가 급등한 거예요. 시장에서는 현실적인 선택이라고 평가하더라고요. 투자자들이 오히려 안도했다는 거였어요. 직장 동료들도 의외의 반응을 보였습니다. 걱정했던 것과 달리 박수를 치면서 축하해 주더라고요. 이제 회사가 안정될 것 같다면서 말이에요. 저는 정말 복잡한 심정이었어요. 다른 일본 회사들도 도미노처럼 무너지기 시작했습니다. 파나소닉이 먼저 철수를 선언했어요. OLED 사업에서 완전히 손을 떼겠다고 하더라고요. 히타치와 도시바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일본 정부에서도 움직이기 시작했어요. 한국과의 기술 협력을 강화하는 특별법을 만들겠다고 발표했거든요. 국가 차원에서 백기를 든 거나 다름없었죠. 그날 밤 집에 돌아와서 가족들한테 이야기했어요. 아내가 그러더라고요. 이제 마음 편하게 일할 수 있겠다면서요. 아이들도 아빠가 걱정 많이 했는데 이제 괜찮아졌다고 하더라고요. 침대에 누워서 생각해봤습니다. 과연 이게 굴욕인가 아니면 현실적인 선택인가 말이에요. 자존심은 상했지만 회사와 직원들을 생각하면 어쩔 수 없는 결정이었던 것 같아요. 서명을 한 지 며칠 후에 뜻밖의 연락이 왔습니다. 김민준에게서 개인적으로 메일을 받은 거예요. 비공식적으로 만나고 싶다는 내용이었어요. 정말 의외였죠. 김민준과 도쿄 시내 커피숍에서 만났습니다. 10년 만에 제대로 된 대화를 나누는 거였어요. 김민준이 먼저 입을 열더라고요. 과거는 과거고 이제 미래를 생각해보자고 하면서요. 김민준이 제안한 건 정말 놀라웠습니다. OLED가 아닌 차세대 기술을 함께 개발해보자는 거였어요. 마이크로 LED나 투명 디스플레이 같은 미래 기술 말이죠. 아직 누구도 제대로 상용화하지 못한 분야였어요. 저는 처음에 의심스러웠어요. 왜 경쟁사인 우리와 협력하려고 하는지 이해가 안 갔거든요. 김민준이 설명해 주더라고요. 중국 회사들이 엄청난 투자를 하고 있어서 한국도 위험하다는 거예요. 실제로 중국의 BOE 디스플레이라는 회사가 10조 원 규모의 투자를 발표했다고 하더라고요. 이런 상황에서는 한국과 일본이 힘을 합쳐야 살아남을 수 있다는 논리였어요. 김민준의 제안을 듣고 보니까 일리가 있더라고요. 한국의 빠른 속도와 일본의 정밀함을 합치면 정말 좋은 시너지가 날 것 같았어요. 저도 점점 흥미가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회사로 돌아가서 사장님께 보고했어요. 처음에는 반대하시더라고요. 한국 회사와 또 협력한다는 게 말이 되냐면서요. 하지만 제가 계속 설득했습니다. 일본 정부에서 1조엔 규모의 보조금을 지원해준다는 소식도 들려왔어요. 차세대 디스플레이 기술 개발을 위한 특별 예산이라고 하더라고요. 이렇게 되니까 사장님도 마음을 바꾸셨어요. 드디어 한국과 일본 혼합팀이 출범했습니다.
제가 일본 쪽 팀장을 맡게 됐어요. 처음에는 정말 어색했습니다. 언어도 다르고 일하는 방식도 달랐거든요. 한국 연구원들은 정말 빨랐어요. 실패해도 금방 다른 방법을 시도하더라고요. 반면에 우리 일본 팀은 하나하나 꼼꼼히 따져보는 스타일이었죠. 처음에는 이런 차이 때문에 갈등도 있었어요.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서로 배우게 됐습니다. 저도 한국식 빠른 실행력을 배웠고 한국 팀도 일본의 정밀함을 인정해 주더라고요. 점점 팀워크가 좋아졌어요. 6개월 만에 놀라운 성과가 나왔습니다. 마이크로 LED 수율이 85%까지 올라간 거예요. 업계 최고 기록이었죠. 정말 기뻤습니다. 드디어 우리도 뭔가 해냈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성공적인 결과에 고무된 저희는 더 큰 도전을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중국에서 또 다른 위협이 다가오고 있었어요. BOE 디스플레이에서 우리 연구원들을 스카우트하려고 했거든요. 중국 회사에서 제시한 조건이 정말 파격적이었어요. 연봉을 3배로 올려준다는 거였어요. 몇몇 동료들이 실제로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저도 솔직히 고민이 됐어요. 그런 상황에서 KD전자 신임 대표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긴급히 만나자는 거였어요. 서울에 가서 만났는데 정말 놀라운 제안을 하더라고요. 완전한 기술 공유를 하자는 거였어요. 서로의 핵심 기술을 모두 공개하고 함께 발전시키자는 제안이었죠. 저는 처음에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경쟁사끼리 그런 게 가능한가 싶었거든요. KD전자 대표가 자료를 보여주면서 설명하더라고요. 중국이 10배 규모로 투자하고 있어서 따로따로 하면 둘 다 망한다는 거였어요. 힘을 합쳐야 살아남을 수 있다는 논리였죠. 저는 회사로 돌아가서 이사회에서 발표했습니다. 처음에는 모두 반대했어요. 핵심 기술까지 공유한다는 게 말이 되냐는 거였죠. 하지만 저는 끝까지 설득했습니다. 중국의 위협 데이터를 보여주면서 현실을 직시하자고 했어요. 우리끼리 숨어서 기술 개발하다가는 정말 도태될 것 같다고 말했죠. 결국 간신히 통과됐습니다. 역사적인 순간이 찾아왔습니다. 서울에서 기술 공유 의식을 하는 날이었어요. 저는 15년간의 연구 데이터가 담긴 USB를 준비했습니다. 김민준도 마찬가지였어요. 두 사람이 동시에 USB를 교환하는 순간 정말 떨렸어요. 이게 신뢰라는 것인가 싶었거든요. 기술보다 더 중요한 게 믿음이라는 걸 그때 깨달았습니다. 기술 공유 후 시너지 효과가 폭발적으로 나타났어요. 8K 해상도 투명 마이크로 LED를 세계 최초로 상용화하는 데 성공했거든요. 정말 꿈만 같았습니다. 애플과 구글 같은 글로벌 기업들에서 연락이 오기 시작했어요. 우리 기술을 쓰고 싶다는 거였어요. 주문량도 엄청났습니다. 일본 내 공장을 다시 가동해야 할 정도였어요. 새로운 공장 건설로 5,000개의 일자리가 생겼습니다. 지역 경제도 살아났어요. 정말 기뻤습니다. 굴욕적이라고 생각했던 협력이 이런 결실을 맺을 줄 몰랐거든요. 투명 디스플레이 시연회를 했을 때 관객들이 일제히 감탄하는 소리를 들었어요. 정말 자랑스러웠습니다. 드디어 우리도 세계를 놀라게 할 수 있는 기술을 만들어낸 거예요. 그로부터 2년이 지났습니다. 한국과 일본의 디스플레이 동맹이 전 세계 시장의 70%를 장악하게 됐어요. 정말 꿈만 같은 일이었습니다. 저는 새로 설립된 한일공동연구센터의 소장으로 승진했어요. 김민준과 함께 차세대 기술 개발을 이끌고 있습니다. 매주 도쿄와 서울을 오가며 바쁘게 일하고 있어요. 양국 정상이 참석한 가운데 완전 통합 선언식이 열렸습니다. 정말 역사적인 순간이었어요. 기술 학교도 세우고 합작 공장도 더 짓기로 했습니다. 공동대표 체제도 도입했고요. 중국은 중저가 시장으로 밀려났어요. 우리가 프리미엄 시장을 완전히 장악한 거죠. BOE 디스플레이도 결국 우리와 협력하자고 제안해왔습니다. 제가 쓴 회고록이 베스트셀러가 됐어요. 제목이 오만에서 협력으로였는데 많은 사람들이 공감해 주더라고요.
특히 과거에 경쟁자를 우습게 봤던 제 모습을 솔직하게 써서 화제가 됐어요. 신입사원들을 교육할 때마다 항상 하는 말이 있어요. 자존심은 때로 성장의 걸림돌이 될 수 있다고 말이에요. 겸손하게 배우는 자세가 가장 중요하다고 강조합니다. 요즘은 김민준과 함께 새로운 기술 개발에 몰두하고 있어요. 홀로그램 디스플레이라는 정말 미래적인 기술이죠. 두 나라의 장점을 합쳐서 또 다른 혁신을 만들어내려고 합니다. 저녁에는 한국 동료들과 이자카야에서 술을 마시기도 해요. 한국어도 많이 늘었습니다. 김민준이 일본어를 배우고 있어서 서로 가르쳐주고 있어요. 포장마차에서 떡볶이도 먹고 노래방에서 한국 가요도 부르게 됐어요. 정말 자연스러운 교류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진짜 화해라는 게 이런 게 아닐까 싶어요. 15년 전 저는 일본 기술의 우월성을 믿어 의심치 않았습니다. 하지만 진짜 우월한 건 기술이 아니라 배움의 자세였어요. 굴욕이라고 생각했던 그 순간들이 실은 제 인생 최고의 터닝 포인트였습니다. 지금 저희가 만드는 디스플레이에는 한국의 속도와 일본의 정밀함이 모두 담겨 있어요. 이것이야말로 진정한 기술의 승리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이번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오늘 사연은 어떠셨나요? 오늘의 사연이 마음에 드셨다면 좋아요 한번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좋아요와 구독은 영상을 만드는데 큰 힘이 됩니다. 긴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도 행복이 넘치는 하루 되세요.